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내가 설마 거기에 속해 천만의 말씀인데 판사님도 속을 선생님도 속을 수 있어요. 형사사건 중에서 막 정말 많은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죠. 제가 변호사 시작하고 한 2, 3년 뒤인가? 3, 4년 뒤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보이스피싱 구조가 이제 중국이나 대만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전화는 본토에서 전화를 하죠. 본토에서 전화를 해서 이제 전화를 받고 얼른 송금하라고 하면 계좌로 송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대만에서 들어왔던 그 외국인들이 그걸 인출을 해가지고 바로 중국이나 대만 계좌로 송금을 다시 해요. 이 구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돈을 인출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인출하면 지가 또 가질 수가 있잖아. 근데 또 그걸 못 갖는 게 이 본토에서는 이 사람들 가족들을 어떤 인질로 비슷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당을 아주 조금 받고 뭐 많이 받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속여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형량이 그때는 뭐 1년, 2년, 뭐 길게는 3년 이렇게 해서 형량이 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형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특히 요새는 대출을 받기 어렵잖아요. 정말 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그 신용이나 이런 담보 이런 것 때문에 대출 못 받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통장을 잠깐 줘보면 대출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통장을 이제 이른바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주 많아졌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잡히면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거의 구속수사입니다. 구속수사하고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고요. 형량도 아주 많이 세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아예 나는 뭐 이거 한번 해주면 그냥 일당 준다 그랬다. 30만 원, 50만 원 준다 그래서 했다. 이렇게 해서 난 몰랐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안 믿어줍니다. 잘 안 믿어주고 그냥 그 과정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 얼마 그냥 전달만 해주고 어떤 서류 전달만 해주는데 일당으로 50만 원, 잠깐 일하고 50만 원 준다는 거는 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인이라면 그 정도는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형이 세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 뽑혀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이 정말 주범들이 외국에 있다는 거죠. 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한국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뿌리 뽑혀지지 않고 최근에는 아예 중국에서 아예 그냥 건물 하나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전화를 걸고 그 사람도 모집해서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더 심하게 처벌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아이돌 조공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무슨 서류 심부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심부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대학생. 금융감독원 서류도 이제 뭐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해서 뭐 일당으로 30만 원, 50만 원 받는 거죠. 구속되죠. 구속되고 실제로 그래서 본토에서 가족들이 와서 합의금 갖고 왔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고 결국은 석방이 돼서 이 사람은 외국인이었고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죠. 근데 외국인 집행유예 되면 이제 추방되니까 바로 이제 돌아갔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연세 드신 분들 전화로 하면 어디 관공서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겁을 좀 먹고 그냥 전화기를 들고 계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분들이 저쪽 상대방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뭐 통장에 돈 얼마 있느냐, 뭐 아니면 집안에 돈이 있냐, 그럼 가서 돈을 찾아와라. 그럼 시킨 대로 그대로 해요. 전화를 못 끊게 하거든요. 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2천만 원을 찾아오든지 그 장롱에 있던 돈을 막 넘겨짚기도 해요. 지금 뭐 장롱에 돈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리고 아니 통장에 지금 돈이 있는 거 알고 있다. 깜짝 놀랐는데 넘겨짚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장롱에 돈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좌에 돈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넘겨짚는 거에 대해서 괜히 자기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가불지기가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화도 못 끊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지금 우리 직원이 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문 밖에다 걸어놔라.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말 들으면 그게 무슨 세상에 그런 거 거기에 속아. 근데 속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배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어떤 넘겨짓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무서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요. 그러면 그 잠깐 걸어놓으면 30분 뒤에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는 이미 그 신부름꾼들이 와 있는 거죠. 딱 걸어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 가져가려고. 뭐 걸어놓자 뭐 불과 1, 2분 사이에 딱 와, 한 명 내지 두 명이 걸어와서 딱 가져가요. 그럼 이 할머니나 이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걸어놓고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밖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하다가 아 이제 됐나 싶어가지고 나가 보면 이제 없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그 지하철 그 사물함에다 넣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물함에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나한테 말해줘라. 그러니까 너도 비밀번호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직원이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다 넣어놔라. 안전하게.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남 알고 누구한테도 가르쳐주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약간 어떤 거에 연루돼 있고 막 그래서 불안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변에 또 역시 신부름꾼들이 있어요. 예. 그럼 열고 가져가죠. 남의 돈이죠.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배상명령 청구라고 해서 그렇게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형사 절차에서 그 민사 비슷하게 이제 판결을 받으시려고 배상명령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 배상명령 청구하더라도 지금 그 심부름꾼으로 나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 전혀 받을 수가 없고 괜히 또 왔다 갔다 고생만 하셔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죠. 할머니 이건 이래저래서 이거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재판 이겨도. 그럼 할머니는 저한테 도로 역정을 내시죠. 아니 한국 사람 편들어 저런 놈들 갖다 변호해 주냐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시려면 이게 현실 조언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모르는 전화 받지 마세요. 그냥 안 받으면 됩니다. 모르는 전화 안 받으면 돼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찾는 분이라면 전화가 계속 와요. 계속 오고 정말 필요하면 문자 남겨요. 내가 설마 거기에 속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판사님도 속으신 적이 있고요. 정말 제가 했던 사건 어떤 선생님도 속으신 적이 있고요. 여기 중앙지방검찰청이다. 뭐 홈페이지도 뭐 가짜로 만들어서 예? 그런 서류도 가짜로 만들고 그러면 그럴듯하거든요. 아 이거 못 믿겠으면 이 번호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그 사람이 받아요 전화로. 홈페이지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속겠거니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속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하시려면 모르는 번호 받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제가 드렸던 말씀 마음에 드시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